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DIY, 이젠 친숙한 개념이죠. Do it yourself의 약자입니다. 즉 가구나 가정용품을 직접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생활 방식인데요. 이제는 집도 DIY 행렬에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집을 스스로 고쳐 쓰고 주거 환경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집수리 지원센터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살펴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수도권 뉴스는 신고 포상금 관련 소식입니다. 인천시입니다. 인천시가 내년 1월부터 화물차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인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했다는 건데요.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돈을 받고 운송하거나 유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포상금은 한 건당 최대 20만 원이고요. 신고인 1명당 1년에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톰 존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린 그린 그레스 오브 홈.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주거 재생 정책 실행 방안 중 하나로 서울시가 집수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집수리 지원센터, 이게 무엇이고 또 어떤 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김만호 팀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전국 최초로 집수리 지원센터를 연다고 들었어요. 일단 이게 무엇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집수리센터는요, 집을 수리해서 오래 사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그 집수리 지원센터를 일단은 6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요. 내년 6월까지요. 그리고 개선점을 찾아내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수리해서 오래 쓰자, 오래 살자 이런 계기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좀 정책으로 이렇게 발전된 특별한 어떤 배경이 있나요? 이제 솔직히 이제 저희 그 주택지에 대한 재생 방법은요. 예. 주택이 노후되면 전면 철거형 그 재개발을 추진하곤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사회적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정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도시 활성화 사업이나 주거환경 관리 사업 또는 재개발 등 이런 지역 단위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요. 예. 그밖에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해서는요. 개별 주택에 대한 집수리 공공 지원을 통해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전면 철거 방식 대신에 다양한 이제 재생을 통해서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직 저희가 좀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생소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노후한 주택 같은 경우는 아예 재개발하는 게 좀 안전 측면에선 낫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집수리를 하는 곳은요, 이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곳은 재개발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재개발로 가는 경향이 있는 곳들, 이런 곳에 대한 주택을 수리를 통해서 이제 오래 사는 문화를 확산하려고 하는 거죠. 6개 지역이면 어딘가요? 지금 저희가 지금 6개 하는 곳은요, 종로구 창신숭인, 그리고 구로구 가리봉동, 용산구 해방촌, 성북구 장이동 일부, 그리고 은평구 신사동하고 금천구 시흥동 이렇게 6개입니다. 예, 당장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뭔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샵 0945로 지금 문자 접수하겠습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지역의 주거지가 모두 포함되는 건 아닐 거고요. 어떤 집이 해당되는 건지 기준이나 조건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대상은요. 주거지 중에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파트와 같이 관리사무소가 없는 4층 이하의 모든 주택은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파트는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예. 예, 저희는 저층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요. 지금 집주인이 사는 데도 있겠지만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도 있잖아요. 이런 집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냥? 일단은 그 세입자분들도 요청을 하실 수 있는데 예. 다만 집수리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집주인분과 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약 기간 동안 쾌적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대규모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집주인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층 주거지가 좀 대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 서울시에 예.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 그 저층 주거지 4층 이하 중에요. 총 46만 동인데 그중에 72%가 20년 이상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46만 동의 70%면은 약 한 30만 동이 되는데요. 예. 그 소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내지는 또는 경제적인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노후화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공공에서 이분들에게 좀 지원을 통해서 집수리를 통해서 집의 수명이 좀 연장된다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실행 방안을 마련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서울시 전체 72%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서 금천구 시흥동 그리고 은평구 산샘 성북구 장위동 종로구 창신숭인 구로구 가리봉동 용인시 해방촌까지 좀 해당되는 지역에 계신 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샵 0945입니다. 우물정 0945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저희 집수리 지원센터에서는 크게 4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일단은 집수리를 하시려면 집이 어떤 게 문제일까 이런 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네. 주민이 이거를 찾아내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주택을 진단해 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진단을 받은 집 중에서 내가 집 주인이나 거주하시는 분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일부를 수리를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공구를 비치를 해놓고 임대를 해드리는 사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집을 고치고 싶은데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집수리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러한 지원 제도나 또는 공구 사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총 4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서울시가 직접 수리해 주는 건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집주인께서 또는 거주자분들께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좀 도와주겠다는 정책이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4가지 방안 중에 집 수리 업체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시공업체를 서울시가 선정해서 제공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검증된 업체를 따로 뽑아서 제공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검증된 업체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는 보통 집주인이나 또는 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또는 아시는 분 소개를 통해서 이제 인근의 그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나 이런 쪽에 시공을 의뢰하다 보니까 예.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도 품질 확보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또 공사를 하고 나서도 이게 과연 적정한 공사비일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 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법적 대응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런 정보에 바탕을 두고 이제 집수리를 하시면 나중에 사후 관리도 쉽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정보를 좀 체계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 집수리닷컴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업체를 좀 검증된 업체를 관리를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검증은 서울시가 하는 거죠? 검증은 저희 서울시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보통 인터넷상에 집수리를 완료를 하고 나면 예. 별점 이렇게 부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뭐 잘한 곳은 5개, 뭐 보통은 4개, 뭐 못했다 그러면은 뭐 2개, 뭐 이런 식으로 집수리를 예. 서비스를 제공받은 소비자와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같이 이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업체가 잘하는 업체냐 안 하는 업체냐를 공증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뭐 철거 업체부터 해서 미장이나 마감재 담당하는 업체들이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를 뭐 시행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발주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직접 할 때는 정보가 없잖아요. 이런 점은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집수리 공사가 크게 들어가면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융자 지원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공사 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9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드리고 있고요. 융자는 지금 저희 시에서 2% 금리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은행에서 3.5% 최근에 이제 뭐 집담보대출은 한 3.5%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2%를 지원을 해드리니까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는 1.5%만 부담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지난 5월부터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주택 진단도 해주시고 공구 임대에다가 정보까지 제공해 주는데 이 서비스들 다 무료인가요?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운영이 끝나도 이 서비스는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비용도 그렇게 이제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공공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지원이 아닌 주택 소유주분들이 스스로 집을 고치실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 운영이 끝나도 본격 시행할 때도 무료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777번님 40년 이상 된 한옥 33평에 살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석가래가 휘어져서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짓든지 해야 되는데 비용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융자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융자를 통해서 저리로 개량을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6777번님 같은 경우는 종로구거든요. 종로이기 때문에 네. 근처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 6개 시범구역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네. 그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은 일정 지역에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예. 주택 진단 서비스라든지 예. 각종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서울시 청사에 찾아가면 되나요? 어떻게 서비스 받죠?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굳이 이제 찾아오시기 좀 시간도 아깝고 하니까요. 120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네.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 집수리 지원 센터에 방문하셔도 되고 이런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 120번으로 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네요. 네. 120 다산 콜센터는 정말 만능이군요. 예, 그쪽으로 해서 요청을 하시면 예. 저희 부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 주거환경과 김만호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국 최초 집수리 지원센터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신상혁이라고 합니다. 와이프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콜센터를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요즘 많이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지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연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여보, 내가 좀 능력이 좀 있으면은 자기가 좀 쉴 텐데
좀 많이 미안하고 우리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사는 그런 부모로서 우리 은지 재범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도록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여보 사랑해.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신상혁 씨가 아내에게 힘내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그래요. 이 시대 남편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으면 더 편안하게 해줄 텐데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참 우리 수도권 투데이 애청자분들 중에는 애처가들이 많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중국어 수강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소개해드릴게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립니다. 자, 샵 0945로 참여할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상혁 씨가 신청하신 노래도 낭만적이네요. 쿨의 운명.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30년 전엔 저축만 잘하면 된다고 했고 10년 전엔 주식을 잘하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증권을 넘어 금융투자의 시대. 하나대투증권에서 하나금융투자로 하나 더 올라갑니다. 하나금융투자.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네, 노래 듣기 전에 나갔던 코너죠.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힘을 북돋워주고 싶은 가족,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지금 바로 유료 문자 샵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짧은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방송 참여 기회도 제공합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네, 수도권 웰빙 시대의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이면 이분 덕분에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갑니다. 개그우먼 남정미 씨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우먼 남정미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멋진 모자를 쓰고 왔어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약간 마법사 모자인가요? 요즘 유행하는 플로피 햇이라고 그렇군요. 납작한 모자가 유행이네요. 네, 모자는 참 영어로 되어 있지만 네. 어찌됐건 내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맞아요. 569돌 한글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글날 관련된 소식 준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글날은 훈민정음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인데요. 그렇죠.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각야날이 그 시초이며 네.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습니다. 광복 후에 양력 10월 9일로 확정이 되었고요.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 글 한글의 우수성을 한번 자랑해 볼까 합니다. 네, 10월 9일이 음력으로 따졌을 때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날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10월 9일로 확정이 됐고요. 네.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록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글인데요.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25년 곧 서기 1443년에 완성하여 3년 동안의 시험 기간을 거쳐서 세종 28년인 서기 1446년에 세상에 반포되었습니다. 네. 한글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만든 문자인데요.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세계 문자 역사상 그 짝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록된 걸 보면 한글만큼 우수한 문자가 또 없다는 것 세계가 모두 인정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문자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인류의 유산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한글 창제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자를 빌렸었죠. 맞습니다. 초기에는 이두라고 해서 글자 형태만 갖다 쓰다가 나중에는 아예 한자를 많이 썼습니다. 백성들은 참 불편했을 거예요. 맞아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반포하기까지 우리에게 말은 있었지만 그것을 그렇죠. 적을 글자가 없었죠. 네. 말을 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것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는다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글자입니다. 말을 글자로 적으면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나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지식과 정보, 자기의 생각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따라서 글자가 없으면 지식의 축적, 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중국의 한자를 빌어다가 변형하여 쓰거나 그대로 썼었는데 빌렸었죠.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적을 수가 없어서 일상생활은 물론 문화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고 해요. 네. 한글 반포 이후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글과 말이 일단 통하니까 문화, 경제, 정치 등 각 분야에 걸친 발전을 이루어서 세계 유수한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게 된 것입니다. 네. 한글날은 이러한 한글의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공로를 기리는 날입니다. 네, 한글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네. 또 이 주제가 주제인 만큼 우리가 빌어 쓰다 많이 얘기하는데 네네. 빌려 쓰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빌려 쓰다. 예.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 쓰다. 자, 훈민정음 처음에는 거부도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자나 한문은 배우기가 어려워서 보편화되지 못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 문화를 주도했던 계층은 조선의 사대부 계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들은 오랫동안 한자랑 한문 썼으니까 굳이 한글을 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대부 계층이 한문 생활에 젖어서 한글 쓰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네. 반면에 한글은 배우기가 참 쉬웠지만 한글을 아는 곳으로 밖에 나가 행세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르치질 않아서 아는 사람이 적었다고 하네요. 글을 모르고는 지식을 습득할 수 없고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의 향상, 문화의 향상을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연산군 때요. 한글 탄압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 후로 한글은 아녀자가 쓰는 글이다 이렇게 전락했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한글이 이런 대우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또 대중화가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문자가 되었는데 그 계기가 있을까요? 네, 조선조 후기의 실학자들이 왜 이렇게 탄압받고 있지 이러면서 한글에 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개화기에 이르러서 황제의 칙명이 내려졌습니다. 한글을 국문으로서 인정하노라 이러면서 한글의 국문으로서의 지위를 주게 된 건데요. 네. 이때부터 박영효, 윤치호, 서재필, 이승만과 같은 이제 선각자들, 주시경과 같은 계몽적 국어학자들의 노력으로 공문서를 비롯한 그 각종 문서, 그쵸. 신문, 잡지에 한글이 널리 쓰이게 되었던 거죠. 이 이후에도 위기는 많이 있었지만 꾸준히 우리나라 잘 극복해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민중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 맞춤법을 만들었으며 국어문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우리말의 말살 정책으로 큰 위기를 맞았었지만 광복과 더불어 우리말과 한글을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우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좀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언어로 문자로 돌아오게 된 한글인데요. 네. 자, 우리가 오늘날 좀 여러 분야에서 학문적인 발전을 고루고루 이루고 있잖아요. 네. 참 이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우리 문자 한글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해서 한글의 창조와 그 우수성을 기르며 그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며 한글과 국어의 발전을 다짐한 건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죠. 예. 참고로 개천절과 한글날 모두 정부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면서 국경일입니다. 지난 2005년 주 5일제 근무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식목일하고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글날은 지난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네. 2006년부터 국경일, 그렇지만 비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고 2013년부터 공휴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매년 한글날 역시 국경일이고 공휴일이 맞습니다. 자, 내일 휴일인데요. 한글날 기념 행사들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한글날을 기념하며 한글의 가치가 되새기는 한글 문화 큰 잔치, 다 함께 즐기는 한글. 예,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마련됩니다. 네. 한글 문화를 융성하고 한글의 가치를 모두에게 공유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비했는데요. 일반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세계인까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행사는 10월 5일부터 벌써 시작을 했고요. 예. 10월 9일까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시간 되시는 분들 가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개그우먼 남정미 씨였습니다. 아니죠. 미녀 개그우먼 그래요. 남정미 예, 씨였습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1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2015 서울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 공원 내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정원과 음악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네, 서울시 조경국과 녹화지원 팀장 김원식입니다. 서울 정원 박람회는 시민들 모두가 정원에 대한 이해심을 넓히고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기초 다짐을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국내 유명 15개 작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 작가님들이 정성을 들여서 만든 작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멋있게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으니까요. 나도 한번 게릴라 정원 한번 해보려고 참여했습니다. 실제 해보니까는 그냥 보는 거가 틀려요. 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고요. 매일 시간 나면 와보고 싶어요. 꽃을 좋아하니까 관심 있고 마음이 아주 너무 좋았죠. 그냥 날씨 좋아서 나왔다가 그냥 우연히 알게 됐어요. 월드컵 경기장 자주 왔는데 정원이 또 이쁘게 꾸며져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어요. 지금 이 정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소녀들을 기억하는 정원이고요. 여기서 정원을 보면 할머니들의 어렸을 때 내 집 앞의 모습들을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그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정원이 될 것 같습니다. 피 가지는 그 치유와 회복의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오시는 많은 시민들이 회복하고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가 서울 정원 박람회에 다녀왔네요. 올해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 정원 우수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독창적인 정원도 있고요. 유명 연예인과 팬들이 함께 만든 스타 정원도 있습니다. 총 80여 개의 정원으로 조성이 돼 있고 방금 들으신 것처럼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정원도 있다고 하니 저도 여기는 꼭 가보고 싶네요. 근처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 공원 평화의 공원에서 열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인데요. 1869번님의 사연 도착해서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오늘 24번째 생일을 맞은 우리 딸 강유진. 생후 7개월 때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앞으로도 굳세게 건강하게 그리고 예쁘게 자라주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참 어려웠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꿋꿋하게 극복해내고 씩씩하게 장성하고 있는 우리 강유진 따님 보면서 어머님 굉장히 대견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잘 받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도 드리고요. 선물도 드립니다. 샵 0945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리오 세이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When I Need You 듣고 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보죠. 김선희 기자. 네, 김선희입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어제 대형마트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서 3시간 반 동안 아르바이트 체험을 했는데요.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유니폼을 지급받는 등 일반 아르바이트생과 똑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후에는 음료수와 라면 등의 상품을 진열하고 주차장 곳곳에 흩어져 있는 카트를 거둬서 한 대 모으는 작업도 했습니다. 50분 일한 뒤 10분씩 쉬게 돼 있는데요. 네. 이제는 사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함께 일하는 청년들과 얘기를 나누며 고충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계획한 일자리 대장정 첫날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장으로 시장이 직접 대형마트를 찾은 건데요. 네. 물론 일자리 대장정의 목표가 단순히 일자리 체험을 하는 데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박 시장을 필두로 관련 부서가 함께 현장을 찾아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동시에 기업과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서 체계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다만 이번 일자리 대장정은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서 과감히 벗어나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자리 대장정은 저희도 한번 이슈 점검 시간에 다뤘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반려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요. 서울시가 예방접종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나들이가 잦은 가을철을 맞아서 서울시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광견병은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이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이 물거나 핥힌 상처로 인간에게 감염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를 예방접종해야 하는데요. 대상은 세모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 등입니다. 예방 백신은 서울시가 무료로 공급을 하고요.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사는 곳에서 가까운 이 동물병원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하고 시술비는 5,000원만 내면 됩니다. 네, 이 바이러스는 뭐 개나 고양이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달 후쯤이면은 청계천에서 빛초롱 축제가 열릴 텐데 시민들의 소망이 담긴 내용들이 전시된다고요? 가을밤 이 청계천을 수놓을 2015 서울 빛초롱 축제가 다음 달 6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데요. 예. 서울시가 축제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소망 등 달기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등이 전시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서울 빛초롱 축제는 2009년 한국 방문의 해를 기념해서 시작된 이후 해마다 연간 250만 명 이상이 관람객이 방문하는 그런 행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가 7회째인데요. 빛으로 보는 서울 관광이란 주제 아래 1,000개의 등을 선착순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시민의 소망을 누리집에서 미리 접수해서 축제 기간 이 광교 하단 천장에 이 등을 달아준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자신만의 등을 만들어서 23일까지 제출을 하면 심사를 거쳐 30일 누리집에서 당첨작을 발표를 하고요. 광교 갤러리 하단에 또 전시를 해줍니다. 이 소망 등 띄우기 행사에 참여하시려면 미리 누리집에서 티켓을 산 후 광교 갤러리 행사 부스에서 신청한 등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선희 기자와 함께 서울시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민호는 페이코 앱을 깔고 팀원이 5,000원을 충전했다. 버스 720원, 편의점 1,000원, 버거 3,000원을 결제하면 얼마가 남을까? 280원. 문화상품권 3,000원. 페이코 앱 깔고 팀원이 3번 결제하면 문화상품권 3,000원이 10월 22일까지 자세하면 페이코 앱 참조.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짜감독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연휴, 좋은 계획 짜 두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깊어가는 가을에 듣기 좋은 음악 라이오넬 리치의 스톡 온 유를 골라봤습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 팟캐스트와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끝나가네요. 내일이면 휴일입니다. 힘내라 사연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9시 10분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